무조건 팔리는 카피는 매출을 늘릴 비장의 무기를 찾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디자이너든 마케팅 담당자든 사업주든 관계없이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고 관련 조언을 따라 적용해 본다면 당신의 역할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반응 카피를 활용해 세일즈 메시지를 작성하고 고객을 즉시 행동하게 하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진정한 카피라이터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 자질이란 바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보다 혜택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특징과 혜택의 차이는 이것. 아직 이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특징과 혜택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혜택을 강조해서 더 효과적인 카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연필을 예로 들어보자. 연필의 한 가지 특징은 흑연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 특징이 지닌 혜택은 잘못 써도 쉽게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잉크펜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한 사례만 보더라도 제품의 혜택을 언급하면 그 즉시 잠재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된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 고객의 일상이 더욱 편해지도록 하는 것뿐이다. 고객 스스로 제품을 사용해보고 어떤 혜택도 찾아내지 못할 위험 부담까지 안기보다는 그 혜택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카피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특징을 혜택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 혜택의 감성적인 이야기를 더하라. 잘못 쓴 걸 쉽게 지울 수 있다는 혜택은 알지만 한 명의 고객이 제품의 혜택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관성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본적인 혜택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잠재 고객과 진정으로 이어지려면 제품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바로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채우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시험 치는 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1년 내내 시험 치는 날만 기다리며 공부해온 학생이 있다. 시간이 흘러가서 시험이 끝나갈 때쯤이다. 문제를 잘 푼 학생은 의자 뒤로 기댄 채 긴장을 풀고 시험이 끝났다는 사실에 행복하지만 갑자기 허둥지둥하게 된다. 4번 문제가 기억이 났는데 오답에 표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단 몇 호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필을 사용한 덕분에 재빨리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다시 써넣을 수 있었다. 일주일 뒤 아침에 시험 결과지를 받은 학생은 술집에 앉아 자축하고 있다. 1점 차이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우고 정답을 적었던 그 한 문제 덕분에 시험의 1, 2위가 뒤바뀐 순간이다. 황당한 예이긴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연필이 가지고 있던 작은 특징이 빛을 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저 흑연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시험 점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제품의 특징을 보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제품이 주는 혜택을 보고 항상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길 원하는 건 스토리다. 힘이 좋은 엔진이라는 특징에 있어서 마세라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는 혜택이 있어서 사는 것 역시 아니다. 대부분 스포츠카는 빠른 게 당연하다. 사람들이 마세라티를 사는 이유는 부와 성공이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카피를 작성할 때 단순히 제품의 특징에만 의존해서 뭔가를 팔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특징이 고객에게 가지고 올 혜택에 대해 생각하고 그 혜택을 토대로 제품을 팔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혜택을 활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채워 넣으면 된다. 혜택, 그 이상으로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그 혜택으로 인해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보라. 다른 누구의 카피보다 독보적인 카피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특징을 혜택으로 전환하라. 다음 표에 10개의 아이템이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 특징과 혜택을 각각 한 가지씩 써보길 바란다. 어렵진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연습으로 각 아이템의 특징을 혜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징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심 끌기는 말 그대로 어떤 주장을 펼쳐서 관심을 끄는 것이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무수히 많은 다른 카피들 속에서 돋보이도록 한 다음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는 작업이다. 술집 간판, 작은 배너 광고, 클릭당 광고료를 받는 등 짧은 광고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주로 첫 문장이 된다. 결정타는 두 번째 문장으로 처음 주장에 뭔가를 더해야 한다. 술집 광고의 결정타가 약한 이유는 처음 주장한 바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시작 부분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야말로 최고의 피쉬앤칩스. 훌륭한 시작이다. 다음이 기대된다. 그런데 끝까지 읽으면 동네에서 최고의 피쉬앤칩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네라면 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다음 블록까지 말인가? 특정한 데로 혹은 어디 모퉁이까지를 말하는가? 좋다. 내가 약간 깐깐하게 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점은 변하지 않는다. 동네라고 말하면 앞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과 다름없다. 주장을 약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면 고객은 읽기를 멈춘다. 잠재 고객이 떠나간다. 여기서 해야 하는 건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정말 최고의 피쉬앤칩스, 그리고 무료 맥주가 훨씬 강력하다. 왜? 무료 맥주라는 문구는 훌륭한 한 방이다. 최고로 맛있는 피쉬앤칩스와 무료 맥주라니. 고민 끝이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웹페이지의 사이드바, 배너, 클릭당 광고료를 받는 광고, 혹은 작은 간판 등 짧은 두 줄 카피를 작성할 때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관심 끌기와 결정타 날리기로 두 줄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말 줄임표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 말 줄임표는 문장 마지막이나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때 종종 사용된다. 카피해서 말 줄임표는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나 역시 사용하면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말 줄임표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흐름을 만들어준다. 문단의 마지막에 있는 말 줄임표는 앞으로 뭔가 더 있을 거란 기대감을 주므로 다음 문단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이렇게 말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전 문단의 끝에서 다음으로 훨씬 쉽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적인 흐름이란 걸 기억하라. 말 줄임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면 문단 사이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일시정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흐름이 있는 문단의 예를 읽으면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말 줄임표를 마주하면 우선 잠시 읽기를 멈추게 된다. 잠시 숨을 돌리고 앞서 내가 언급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시 멈춤이다. 이 멈추는 순간을 사용해서 고객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 힘을 더해주거나 강조할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든 술집 간판은 말 줄임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지만 잘못 사용되었을 때의 예다. 그야말로 최고의 피쉬앤칩스, 다음에 이어지는 말 줄임표에서 잠시 쉬었다가 동네에서 라는 표현에 놀라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동네에서라는 단어는 결정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 줄임표가 주는 일시 정지의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말 줄임표는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야 사용했을 때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관심 끌기와 결정타가 사용된 광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굳이 광고가 아니어도 말 줄임표가 적절히 사용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